있으면 개인 좀 팔린다. 그 중국어로 된 문자가 오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법지대처럼 총도 사고 팔았다가 마약도 사고 팔았다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특별한 백인을 모시는 4442 프로젝트. 저는 사람 4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에 활동하고 있는 블래커의 대표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시는 게 편하실까요? 뭐 탐정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라 불러주셔도 되시고. 오, 탐정은 어떻게 하다가 접하게 되셨나요? 저가 20살 이제 중반 때부터 이 역을 시작했는데 네. 그 전에는 아예 이 일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던 게 이제 예술이었고 오. 말 그대로 래퍼로서 데뷔조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래퍼요? 네, 지금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조곤조곤하게 하는데 예. 래퍼할 때 또 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오. 되게 저는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대 가서도 사단장님 앞에서 랩도 하고 그 정도까지로 진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무산이 됐어요. 그 이후로 다른 소속사 찾아다니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예. 증거 잡아서 경찰에 제출해야겠다 하다가 그걸 배우게 돼서 SNS에 마침 뭐 탐정 뭐 모집한다 뭐 협회 이런 글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이제 지원하게 돼서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상상도 못 그러니까. 했는데요?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혹시 그 블랙커라는 이름도 랩 네임이라고 그러나요? AKA 아니요. 유럽에서 옛날에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을 블랙커라고 했대요. 근데 구두 닦기가 길거리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옆에 한둘이 흔하니까 시선이 잘 안 갔던 거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왜냐면 증거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 너무 야마가 넘치는데 야마? 너무 멋지신데 그 회사 이력을 보면 멘사 출신이라고도 되어 있고 원래 공부를 잘하셨나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잘했는데 네. 말 그대로 제가 랩에 빠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도 옛날에도 뭐 영어 단어 암기할 때도 남들은 막 다 써서 했는데 저는 그냥 머리가 싹싹 보면 싹싹 외워졌어요. 내가 머리가 좀 좋은가? 해가지고 한번 나 테스트 해보자. 호기심에 그냥 비싼 비용 내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다행히도 뭐 운 좋게 합격을 해가지고 사실상 맨선이 크게 뭐 대단하거나 똑똑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조금 뛰어날 뿐인데 다양한 직군에서 좀 자기가 자신 있다 그러면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 렌사 회원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된 시기도 탐정하실 때 일인 건가요? 그렇죠. 탐정하던 중에 초반에 잘 안 됐을 때 뭐 이력서에 넣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이 잘 될까 이런 영향도 있긴 있었어요. 요 해커라고 하시면 주로 어떤 일이 의뢰가 들어오나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80%는 스마트폰이 해킹에 감염됐다고 해서 점검을 해달라. 네. 그게 가장 많고요. 회사에서 산업 스파이들 아니면은 직원이 뭔가 빼돌리고 있다. 네. 컴퓨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업무. 요즘 많이 들어보이는 거는 이제 연예인분들 개인 보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집이 다 요즘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제 해킹이나 이런 시대들도 조금 더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생활을 좀 지키기 위해서 따로 이제 보안을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 핸드폰이 해킹이 됐다 보셨을 때 실제로 해킹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의심쩍었는데 보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닌 경우가 거의 80. 아닌 경우요? 네, 아닌 경우 솔직히 더 많. 무조건 해킹이 맞으니까 내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증거를 잡아서 주세요. 약간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네. 항상 원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럼 내 핸드폰도 보겠지. 불안이랑 의심 같은 게 그렇죠. 뭐 해커라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마치 정신과 의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러면 실제로 해킹 당했던 사례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로로 해킹은 무조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킹을 시도할 때는 본인들도 이제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핸드폰을 해킹한다고 치면은 비용이 한 3, 4억 듭니다. 한 번 해킹할 때마다. 아 진짜요? 네, 되게 비싸요. 그것도 여러 번 쭉 하는 게 아니라 딱 일회성. 왜냐면 그게 발표되고 나면은 사실상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투입이 되고 결국 보완이 돼요. 그게 한번 살 때마다 뒤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3억에서 4억 정도거든요. 비싸면 10억 이상도 가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개인 핸드폰에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연예인분들, 몇백억대 자산가분들 아니면 국가적인 인물들
약간 이런 분들을 이제 타깃으로 많이 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개인 고객에 일어날 확률은 많이 적어요. 나도 모르게 위치 추적 앱이나 카메라 켜지는 앱이나 이런 거를 깔아 놓았다. 이거는 사실 핸드폰 해킹의 영역은 아닌 거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SNS 카톡이나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하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웹 해킹, 핸드폰 해킹이랑은 사실상 거리가 멀어요. 이게 많이 잘 모르세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다운로드 받거나 네. 문자로 왔는데 내가 설치를 한다거나 네. 그럼 핸드폰 기기 자체로 악성 파일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핸드폰 영역에 넘어오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핸드폰 해킹이라고 봐야죠. 기기 해킹, 시스템 해킹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한번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는데 네. 무슨 카드 고지서 같이 온 거예요. 네.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기도 전이어서 이게 뭐야 하고 놀래가지고 눌렀는데 이 고지서 금액을 확인하려면 뭘 쳤어야 돼요. 거기서 치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쳐서 카드 금액을 이제 저는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 핸드폰이 닫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먹통처럼 된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얼마 입금해라. 그럼 이거 풀어줄게. 얼마 입금해라. 진짜요? 네. 근데 이런 것도 해킹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랜섬웨어 아 그런가요? 파일을 전부 다 네. 잠궈버려 놓고 네. 이 업무를 할 거면은 네. 풀어라. 보통 거기서 이제 선택하죠. 내가 뭐 중요한 게 없다면 초기에는 네. 사실상 다 지워지거든요. 네네. 막상 프로그램도 지워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막 다 녹화를 해놨어. 네. 근데 싹 다 잠궈버린 거예요. 네네. 다시 찍어야 돼 처음부터. 네. 그러려면은 생각하는 거죠. 이 줘야 되는 비용이 좀 더 작으면은 보통 기업들은 못 풀기 때문에 보통 주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복구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랜섬웨어들은 다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신종이 나오면은 거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당하셨는데요? 네. 거기 직원분이 초기화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기 이미지랑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초기화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 전인데 그것도 애플 아이디가 한번 시도 정황이 파악된다고 알림이 막 오더니 그 중국어로 된 문자가 오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발신도 제가 하고 수신도 되고 정말? 한 50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계정 잠그고 뭐 이중보안하고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네이버 이중 로그인 맞으면 인증해달라고 맨날 문자가 와요. 사실상 이런 거는 웹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지식만 갖추면은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조금 난이도가 낮은 쪽이라고. 이런 거 그냥 되면 좋고 뭐 되면 이런 좋고 마음으로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누구 타겟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어 피싱은 작살 꽂아서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의 취향부터 조사해가지고 싹 다 하는데 말 그대로 막 하는 건 누구나 한 명 걸리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뿌리는 거 대략. 다크웹이라는 거는 뭔가요? 이제 딥웹의 조그만 한 부분인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표면 웹이라고 하는데 볼 수 없는 영역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야지 볼 수 있고 네. 또 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개인 로그인해야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딥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비밀적인 공간.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조그맣게 다크웹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어둠에 이제 거래를 하는. 무법지대처럼 총도 사고 팔았다가 마약도 사고 팔았다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고 요즘에는 그래도 막 FBI나 수사기관들이 워낙에 상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점차 SNS, 텔레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텔레그램으로 1대1 대화방을 거쳐서 인증을 해서 들여보내는 약간 이런 방식이죠. 사이버상에서. 웹 해킹에 관련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워낙에 취약해가지고 그냥 약점이 많았어요.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침투되고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보안이 한마디로 성벽이 되게 높아졌단 말이죠. 침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 출입구로 들어가야 돼. 아이디랑 비밀번호 정상적으로 쳤으니까 나 로그인 시켜달라.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밀번호는 대신에 이제 요즘에는 점점 AI 봇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조합까지도 막 만들어서 대입을 컴퓨터가 막 해요. 해커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오래 쓴 비밀번호들은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비밀번호를 계속 똑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아무리 뭐 우리가 보안이 센 그런 사이트에서 이중 장벽까지 걸어놔도 취약한 사이트에서 해킹이 당하면은 큰 사이트로 와가지고 그걸 대입해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게다가 2단계 인증 우회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2단계 인증도 안 하게 되면은 내 정보가 그냥 이미 다크웹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비밀번호만 사실상 주기적으로 맨날 바꿔도 예. 그리고 사이트마다 다르게
해도 거의 요즘 해킹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요새 점점 발전하잖아요. 대문자 섞어야 된다. 숫자 섞어라. 생년월일 쓰지 말아라. 특수문자 들어가라. 살아오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더 빡세졌네. 더 빡세졌네. 다 어느 정도 통일해서 쓰는데 이 수식이 여긴 안 맞아. 타 사이트에는 생년월일 연속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이게 나오니까 다른 비밀번호를 또 만들어야 돼. 이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고 역경이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 개로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탐정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최대한 어렵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입해야 했던 웹사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맞아요. 지금의 시대는 네. 바꾸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솔직히 다들 포기하지 않았나요? 약간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나요? 저도 잘 안 바꿔. 그죠?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 그래서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일 의심받는 건 나야. 이 내가 사이트가 나를 우리에게 기회가 5번밖에 없어요. 맞아요. 기회가 저 그럼 궁금한 거예요. 멍청한 질문인데요. 테무를 쓰면 개인정보가 팔린다. 테무도 지금 엄연히 뭐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뭐 그러진 않을 텐데 이게 제가 경험자거든요. 테무를 사용한 이후부터 네. 굉장히 이상한 내용의 문자가 저한테 주기적으로 와요. 아, 그런가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문자로 네네.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마치 저랑 원래 아는 사이가 주변에서 어느 정도냐면 한 번 쓴 사람한테 그냥 부탁해서 사는 정도로 가입을 안 하려고 나는. 추측을 해보신다면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만약에 그 안에 직원이 고객들의 정보를 몰래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홍보 외부 업체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자를 돌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진짜 테무라는 회사를 서버를 공격해서 거기서 뭐 탈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을 수도 있고. 아이폰은 보안이 더 좋다, 더 잘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일부 사실인가요? 조금 더 좋긴 해요. 근데 그게 보안이 좋다는 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이 좋다는 거거든요. 안드로이드는 다른 외부 앱들을 내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공개되지 않아요. 앱도 비공개고 본인들이 허락한 내에서만 앱스토어에 출시해가지고 다 수시로 점검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앱을 못 가는 거거든요. 소스 코드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코드도 변조도 못하고 그 앱도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이폰이 조금 더 안전하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대로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그렇죠. 게다가 실질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뚫리게 되면은 본인들이 다 애플사가 찾아내고 처리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안드로이드나 갤럭시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정되고 빨리빨리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긴 해요. 그런 각자의 장단점이 있긴 해요. 보안이나 뭐 해킹 사고나 이런 게 확실히 안드로이드가 많은가요?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압도적이긴 하죠. 운영 방식이 아무래도 있어서. 좀 그 요새 캄보디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싱, 스캠 이런 것들 사이버 노동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라든가 그런 케이스들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입금하라고 예, 맞아요.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받게 되면 사실상 추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어차피 돈을 인출할 때는 본인 통장으로 결국에는 받아야 되니까 빨리 가면은 어디를 입금하는지는 끝까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정기관에서 대기를 타다가 잡는 경우인데,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돈을 분산시켜요. 만약에 10억을 훔쳤어요. 네. 다 1억씩으로 다른 지갑 주소로 다 보내요. 그럼 또 1억 그 지갑 주소에서도 다 1,000만 원 주소로 다 분산을 시켜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금액이 막 여러 군데 있으니까 추적하기도 되게 힘들고, 결국엔 최종 끝에서 기다리는 거죠. 누가 출금할까? 그건 다 잔챙이잖아요. 그 돈 빼는. 그러니까 잔챙이라서 잡진 않고 그 잔챙이가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동하는 거 경로 CCTV 봐가지고. 일전에 보면 뭐 북한에서 코인을 해킹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들을 한 번에 다 빼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념이 다른가요? 코인을 해킹한다라는 게? 링크를 보내서 말 그대로 속여가지고 스파이 앱 같은 거를 이제 핸드폰 내에 깔게 해서 코인 지갑 주소를 찾아요. 그 악성 프로그램이. 또 진짜로 시스템 자체를 들어가서 취약점을 발견해서 거기서 바이러스를 또 심어서 자금을 또 가져올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갑 주소를 이동시키게끔 돼 있으니까. 탐정님이 보시기에 그러면은 지금은 훨씬 더 보안 체계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상 앞으로는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책상도 지금 보면 아날로그지만은 미래는 또 디지털로 바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책상 해킹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창문 해킹, 뭐 문 해킹 이런 것도 다 일어날 수가 있죠. 세상이 점점 똑똑해질수록 위험은 더 많이
올라질 오.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점점 더 위험해질 거다. 거다. 네, 확실히 위험해지죠. 이건 속상한데? 네, 그러니까 뭔가 누리는 만큼 리스크 테이킹이 확실한 것 같아요. 탐정님 말씀에 따르면은 더 편해지고 더 위험해질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사이버 해킹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SKT나 뭐 이 통신사 같은 네. 이런 전 국민적으로 다 일어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한두 개 팁 관리 정도는 그래도 본인 거는 본인이 지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하시고 무조건 이제는 공부의 시대니까요. 알겠습니다. 비밀번호 자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가수분이었어요. 소속사랑 조금 갈등이 있었나 봐요. 14시간, 15시간 차 안에서 계속 봐야 되니까 들켰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내를 맹비치고 가서 유흥 즐기고 하는 거 보면 많이 화가 나요.